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혁명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잘 알아봅니다. 15분 만에 어떻게 한번 끝내보죠. 네, 음, 뭐가라? 예. 자, 그럼 먼저 이 주제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가 태반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표나 우리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력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한 10위권 정도인데, 지금 59위에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 16위에 불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현재가 지금 최선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는 발달하고 있지만 또 어떤 문제도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북극곰 얼마나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흰 털이 좀 다 빠진 건가? 하여튼 이제 표정도 되게 슬프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 영국의 자유주의 공부할 때 우리 공장법 기억납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보세요. 네, 아동노동, 여성노동. 네, 넘어가 보죠. 네, 여러분, 일단 산업혁명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지금 선생님이 머리를 가리고 있어서 살짝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산업이라는 건요, 산업이라는 건 선생님의 머리를 좀 옮길 수 있나? 여기로 옮겨보죠. 선생님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산업이라는 거는 꼭 뭐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냐면 이게 1차 산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농업, 2차 산업은요? 네, 제조업 같은 거 말하는 거고 3차 산업은 우리 정보화 혁명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여러분 농업도 산업에 들고요. 관광업도 산업에 들고요. 또 뭐가 들까요? 어업도 들고요. 온갖 게 다 듭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경제적인 화폐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 요거를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코딱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산업일까요? 코딱지를 만드는 건 산업이 아니에요. 화폐로 누가 코딱지를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자, 그게 산업이 아니죠. 화폐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산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혁명이 이어지면서 비약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바로 이때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기계화된 물건을 통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네, 물건이 생산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19세기는요, 전 대량 생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전기, 그 다음에 내연기관, 석유, 가솔린, 휘발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2차 산업혁명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거의 수혜를 받고 있죠. 여전히 석유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고요. 이거는 디지털, 우리 컴퓨터가 등장하고 우리 아주 원초적인 계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애니악, 에드사, 그다음에 뭐 진공관에서 시작해가서 트랜지스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사실 선생님도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사물과 대개의 사물들이 그전에는 따로따로 놀았다 그러면 사물과 사물들이 연결이 되고 이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더 커넥티드가 잘 되는 게 일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가 되긴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억하실 거는 산업혁명이 이미 18세기 후반에 기계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등장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등장한 곳은 영국입니다. 귀엽죠 여러분? 헤헤헤 네 귀엽죠? 네 영국인데 왜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생님 산업혁명,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남아메리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영국인가요? 요 질문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너무 강요인가? 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산업혁명의 배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타당한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정치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뭐가 이때 완벽하게 자리 잡습니까? 네, 명예혁명 1688년에
88, 16, 1688. 네,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사회가 갈등이 적고요. 통합이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갈등을 갈등으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혁명으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죠? 네, 산업, 생산, 경제 발전, 무역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양 보입니까? 양. 이 양의 털을 잘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양의 털 모자에서 모직물이라고 하고요. 면직물은 뭐예요? 면화, 커튼, 면, 목화. 그러면 견직물은 비단. 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이 모직물을 생산하던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요.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 하면, 여기 농업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농업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업 생산을 하던 그 자리에다가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모직물이 돈이 되니까. 농업생산 열심히 해봤자 돈 돼요? 프랑스랑 러시아 값싼 농작물에 경쟁이 안 됩니다. 거기가 토질도 프랑스나 이런 데 훨씬 좋기 때문에 영국의 농작물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직물, 양을 키우는 인클로저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모직물이 부가가치가 엄청났어요. 그럼 쌀은 예를 들면 1을 들여가서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1.5 정도의 가치밖에 내지 못하는데 이 모직물 같은 경우는 1을 들이면 3이나 4 정도의 가치를 생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네 뭐 하겠어? 너네가 100만 원 들여가지고 400만 원 버는 거 할래? 100만 원 들여서 150만 원 버는 거 할래? 400만 원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리고 인클로저 운동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클로저라는 건요. EN, 뭔가 만들다라는 뜻이죠. CLOSUR,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양이 들어올 수 있게. 네, 다 이렇게 농사 짓던 거 다 처분하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키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식민지. 영국은 우리 일찍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을 제끼고 식민지 발전을 통해서 이곳에 자원과 그런 것들을 들여올 수 있었죠. 이것도 산업혁명이 발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는 데가 여기가 굉장히 안정쥐괴라고 합니다. 섬나라긴 하지만 일본처럼 조산대나 이런 게 흘러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주기라고 되게 오랜 시간 굳어 있는 토지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석탄이나 철광석이 굉장히 매장이 많이 되어 있었고 이게 산업혁명 때 광활하게 쓰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자원의 혜택을 받아서 영국이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우리 프린트에도 채워보셔야 되는데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 확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여러분, 인클루전 운동하기 전에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민 노동자가 있겠죠. 농업 노동자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양 키우는 곳으로 여기가 초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뭐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 네, 농촌에서 못 살고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값싼 노동자를 부릴 수가 있겠죠. 노동자에 대해서 줘야 되는 임금이 높으면 공장이 돌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을 팍 줄여가지고 값싼 노동자를 들여가지고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소유권 제도적 보호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N 여왕법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보호무역 관세 이건 이해되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산업혁명의 영국에서 터진 하나의 배경이었다. 아까 양은 선생님의 페이크였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잠깐 여기로 옮길까요? 네, 생산 요소의 상호관계라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어렵고요. 어려운 얘기라 이거는 선생님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거는 칼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거든요.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 노동,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 노동, 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데는 자본으로는 영국의 싼 금융 조달 비용. 영국은 우리 앞서서 이거 뒤에 나오나? 아, 여러분 바로 나오네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칩시다.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짠가? 네, 하여튼 선생님 같은 신용불량자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 그러면 여러분이 이자 얼마 받을 거예요? 선생님 믿음이 가? 안 가지. 완전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선생님한테 아마 100만 원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삼성의 어느 회장님이 가요. 그러면 이자 얼마 받을 거예요? 이자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받는 건 좀 그렇고 한 10,000원만 받는다고 칩시다. 왜? 신용이 확실하니까. 그거예요. 영국은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자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클로즈 말씀드렸고, 과학기술 발전, 뉴튼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원, 풍부한 석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영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했던 거는 여러분 여기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우리 영란은행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개인적으로 영란은행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란 잉글랜드 은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694년에 여러분 명의혁명 이후 금방 생기죠. 이게 생기면서 은행이 생긴다는 건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에는 아직 본격적인 은행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유대 자본들이 그냥 점포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처럼 그렇게 구구 좀 허접한 수준으로 했지 이렇게 은행은 영국에서 최초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본을 아주 싸게 조달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건 했는데 이제 뒤에가 삭제가 됐네요. 그냥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천재라는 뉴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관측할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 비슷한 게 있죠. 한길 물속은 물속 뭐지? 물속 한 길은 알아도 사람 물속 열 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맞나?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죠. 뉴턴이 이 똑똑한 사람이 보세요. 이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점점 뉴턴이 이제 투자한 그 주식 사우스시라는 곳인데 여기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뉴턴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투자합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뉴턴이 이쯤 됐을 때 뉴턴 기분이 좋았겠죠. 아, 나 진짜 부자 되는구나. 그래 어떻게 됩니까? 네, 쭉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빚내서 계속 투자하고 망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천재적인 뉴턴도 이래요. 자, 영국 은행이 생기고 영국이 자본 조달이 활발해지고 주식 시장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네, 우리 주식 시장으로 인해 공황 문제도 발생하고 빈부의 격차, 투자 실패로 인한 사람들의 그런 실패,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그 소유권 개인의 그 저작권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앤 여왕식이 여러분 이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된 여왕분이신데 이분이 1710년에 최초로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 기존에는 뭘 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면 나 발명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이 앤 여왕이 저작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발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 로열티를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발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발전한 하나의 큰 계기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각종 기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모직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직물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서 면직물 단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즈음에 이제 영국이 인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인도 지역에서 값싼 면화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하나의 계기를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모직물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면직물 공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지금 앞에 방적과 방직이 있습니다. 방적이 있고요. 방직이 있어요. 방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방적은 뭐냐면요. 스피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실을 만드는 거예요. 실. 예, 뭐, 목화 면화 이걸 모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걸 방적이라고 하고요. 방직, 이건 직물을 만드는 거예요. 직물. 그러니까 아예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을 모아가지고 방직. 그러니까 위버는 방적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처음에 이 방직 쪽에서 플라잉 셔틀이라 그래가지고 나르는 셔틀이잖아요. 날 정도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여기서 생산에 큰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173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니가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제니 아빠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니 아빠인 사람이 방직이 이렇게 빨리 되니까 옷감은 빨리 만들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예, 옷감은 빨리 만드는데 실 뽑는 게 너무 느려서 옷감 빨리 만드는데 지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니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65년에 제니 방적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실을 빨리 뽑아내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 뮬 방적기까지 갑니다. 네, 이러고 나니까 얘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방직 만드는 애들도 야, 실 빨리 뽑아내니까 우리도 방직하는 거 더 빨리 뽑아내자 해서 역직기라는 게 또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단계쯤 되면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증기기관이 뭡니까? 그럼 그거잖아. 수증기 이런 거 힘을 통해서 물건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동력을 활용해서 일종의 기계를 돌리는 거죠. 네. 이 증기기관도 등장하게 됩니다. 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이분 네, 제임스 와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증기기관을 개량했다고 해요. 개량이 뭡니까? 네, 여러분 국어 공부 좀 해야 돼. 개량. 고쳐서 개정해서 양호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이
와트가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만든 건 아니야. 근데 산업에서 쓸 수 있도록 개량한 거는 와트예요. 그래서 와트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네, 가정에서 더 이상 허접한 수준으로 이렇게 막 짜고 이거를 막 실을 막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수공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장제 기계공업.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늘어나고요. 간의 수공업, 집, 안, 내자.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하는 손으로 하는 공업, 수공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대량 생산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만든 거의 쓰는 모든 물건도 거의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일부 명품 같은 경우 여전히 수공업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공장제 대량 생산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나중에 포드라는 것을 볼 텐데 바로 이 도요타입니다. 이 도요타 기이치로라는 도요타 창업자고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방직기에서 시작했대요. 이제 일본도 이즈음 되면 1926년이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시작해서 나중에 자동차로 옮겨갔다. 그래서 도요타도 이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요타는 세계 1위죠. 아직까지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영국 그 산업혁명 일어날 당시를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윌리엄 터너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목 보세요. Rain, Stream and Speed. 네. 자, 비 오는 날에 이런 풍광을 그려냈고요. 기관차도 보이죠? 네, 1844년입니다. 윌리엄 터너는 영국의 이 산업혁명 당시의 모습을 그려낸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가장? 현대화가라고, 뭐, 데미안 호스트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현대화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당시 화가들이 당시 최고의 화가다.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김홍도 이 정도 될까요? 네, 하여튼 그런데 예, 당시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고, 네, 그냥 구경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증기 기관을 활용해서 스티븐슨이라는 아저씨가 기관차를 개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장하고요. 나중에 이게 증기 기관을 대체해서 석탄을 떼서 가는 걸로 가고 나중에 이게 석유로 가죠. 네, 증기 기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뭐 이럴 때처럼 막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력을 이용해서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등장하죠. 네, 전신 뭐 이런 것도 등장한다. 모스의 유선 전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고, 이게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더 물건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잖아요.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의 교역량이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더 볼 건데 런던의 타워 브리지입니다. 멋있죠? 1894년이고 런던 가시면 런던 탑과 함께 꼭 봐야 되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열려요. 그러면 여기 증기선이 지나가요. 네, 이런 모습. 최초의 지하철 1863년인데 이때는 여러분 오픈카죠? 네, 뚜껑이 열려 있죠. 네. 그리고 남녀가 다 같이 앉아 있죠. 남존여비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평등한 모습 이런 것도 보인다. 근데 지금 하여튼 대충 구리죠. 네, 1863년에 영국 런던입니다. 우리 최초의 지하철. 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기나 돼야 네, 지하철이 등장하죠. 네,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산업혁명은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영국과 가까웠던 프랑스로 가고요. 그다음 벨기에로 이어집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 여기도 굉장히 발전해요. 그 이후에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독일. 독일도 이제 정부 주도, 특히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이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거든요. 그래서 중공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독일은 이미지가 뭐예요? 자동차잖아. 중공업. 네, 중공업, 빡센 거. 그다음에 프랑스는 경공업, 뭐 직물. 프랑스는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걸 유명하잖아요. 프라다, 샤넬 이런 걸 유명하잖아요. 경공업입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즈음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부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을 네, 이 모스크바 지역까지 연결하고 교통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시베리아를 가로횡, 가로로 이렇게 횡단한다는 거예요. 세로종, 가로횡. 네. 그 다음에 일본도 근대화 정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타 같은 게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산업화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선발, 후발 산업혁명, 이 당시에 그래도 빨리 참여했던 국가들이 지금도 G7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들이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국가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정도는 좀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영국에서도 우리 자본 말했죠? 바로 영국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저씨예요. 이 애덤 스미스라는 코큰 아저씨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경제 생활해요. 그럼 누구한테 좋다는 거야? 내 주변 이웃들. 그다음에 국가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자연스럽게 부를 쌓는다. 그래서 그걸 국부론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책 국부론 적어 놓으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본이 세상의 주체가 된다, 주인이 된다라는 자본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캐피털리즘이라고 해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자본, 노동, 뭐 토지 얘기했는데 자본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농업사회 때는 토지가 제일 중요했고요. 네. AI 시대가 되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스코틀랜드 분이시고 자본주의 체제? 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공산주의는 모두의 공유, 공적 소유를 중요했다. 그러면 여기는 사적 소유, 개인이 개인의 재산을 추구하고 이윤획득 위해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하는 거 이거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고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지주와 농민이 있었다 그러면 소작농이 있었다 그러면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협력도 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빚기도 해요. 여기서 바로 사회주의라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본가를 다른 말로 부르주아라고 하고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유 시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석유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 예일대 교수 1855년부터 석유 시추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럼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이 쌀까요? 석유가 쌀까요? 네, 사우디에서는 물이 네, 석유보다 쌉니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열심히 깨끗하게 정수를 하신 다음에 사우디 가가지고 석유랑 교환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석유를 한국 와서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 퀴즈 댓글 잘 다세요, 과제. 네.